안녕하십니까.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김대건 감독입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체코 발레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체코 발레체에는 1950년대에 약 100명에서 200명가량의 북한 전쟁과들이 머물렀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곳에서는 좀 독특한 어떤 분위기의 그 관계들이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체코 벨레치를 찾아갈 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일단 이 북한 전쟁과들이 그 생활했던 기숙사라든가 학교, 이곳이 위치했던 장소들이 모두 다 굉장히 은폐된 지역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가 1945년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불과 5년에서 6년밖에 안 된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동유럽 5개 나라의 그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북한의 전쟁과들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체코나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할 것 없이 이 동유럽 5개 나라도 전쟁으로 인해 갖고서는 많은 피해들이 있었고요.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과도 또 많이 발생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북한 전쟁과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이 동유럽 5개 나라들이 이 북한 전쟁과들을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여론이 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 그 몇몇 나라에서는 북한 전쟁과들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그런 소송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하자면 북한 전쟁과들이 머물렀던 그 장소들이 모두 은폐된 지역에 있었다는 점은 당시 그 동유럽 5개 나라의 그 공산 정부들이 이 북한 전쟁과들의 수용을 좀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어떤 그런 좀 목적이 있었던 걸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레치는 그 카를로발이라고 사실 그 여행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코에 여행 가실 때 그 아름다운 중세풍의 성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카를로바리를 많이 가시는데요. 그 카를로바리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발레치라는 마을을 가기까지 참 길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은폐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중세풍의 어떤 그런 그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좀 반기는 듯이 그렇게 마을 입구에 이렇게 서 있었고요. 발레치 성이라고 해서 독일 귀족이 머물렀던 독일 영주의 성이었죠. 그 성에서 북한 전쟁과들이 머물렀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80개 정도의 어떤 방이 있는 굉장히 세련되고 또 시설도 좋은 그런 그 성이었습니다. 발레치 성에서 아이들은 그 공동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발레치 성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오벨리스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벨리스크는 사실은 돌로 만들어져 있는 그 말 그대로 그 이집트의 그 양식을 지닌 석탑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그 오벨리스크 그 벽면 위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변철호와 임기정이라고 써 있는 아이들의 이름이었는데요. 정말 그 오벨리스크에 새겨져 있었던 그 2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보고 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발레치성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400m 떨어진 오벨리스크까지 가기까지 사실 그렇게 자유롭게 오벨리스크를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결국은 뭐 밤에 이제 취침 시간 끝 이후에 몰래 기숙사를 빠져나와서 그 발레치성을 빠져나와서 그 오벨리스크까지 가서 그 오벨리스크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왜 그러면 이 2명의 북한 전쟁고아들이 이 오벨리스크 위에다가 이름을 새겼는가 하는 점인데요. 그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이름 밑에 있는 숫자가 결국은 아이들의 왜 이 오벨리스크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겼는지를 좀 짐작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단서들인데요. 거기에는 1956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1956이라는 것은 바로 체코에 머물렀던 북한 전쟁고아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던 그런 해이기도 하고요. 결국 아이들은 체코 발레치 마을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오벨리스크 앞에서 참 한참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오벨리스크 돌, 그 단단한 그 사암으로 만들어진 오벨리스크에다가 벽면에다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는 뭐 일단 단단한 목 같은 걸로 그 돌을 파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대 정도 되는 아이들이 7m 높이의 오벨리스크 위에 올라가서 그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놓을 때 심장이 어땠는가 생각하면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2명의 북한 아이들의 이름은 북한 아이들이 체코 발레치 마을을 떠나기 얼마나 싫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록에 의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그 체코 마을을 떠나기 싫었으면 눈밭에서 몸을 뒹굴러서 감기에 걸리려고 일부러 애를 썼다는 어떤 그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그 발레치 마을이 그리웠고 또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었으면 일부러 감기에 걸려서 그 기차를 타지 못하게 그 자기 자신의 몸을 이렇게 혹사시켰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좀 짠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오벨리스크에 적혀 있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문득 지금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며칠 전 한 그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그 김일성에 대한 어떤 충성의 맹세 관련해서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지만 1980년대, 1990년대 이 학생운동했던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제 주사파 소위 말해서 NL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은 김일성의 충성의 맹세를 요청을 받았고요. 또 대부분이 또 충성의 맹세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충성의 맹세라는 게 사실 뭐 어떤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김일성 사진 앞에서 김일성을 향해서 어떤 충성을 다짐하는 어떤 자기 자신의 솔직한 고백 뭐 이런 것이 사실 충성의 맹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충성의 맹세하니까 뭐 굉장히 뭐 엄격한 형식이 있고 또 무슨 뭐 문서에 사인을 하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1980년대, 1990년대 어목했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자신들의 어떤 그 정의감 그리고 학생운동을 하는 그 특히 조직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사상적인 어떤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충성의 맹세 서약이 계속 진행돼 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위치했던 사람은 사실은 뭐 그런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언젠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지만 결국 이제 그것은 결국 한 인간의 양심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충성의 맹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도 좀 되게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결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불리한 위치에 처했을 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인데요.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더더군다나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될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분께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을 위한 장관인지 북한을 위한 장관인지 모를 정도로 이 정체성이 좀 의심받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사상,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 그리고 자기의 그 솔직한 감정,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전쟁과들이 비록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 400m나 떨어져 있는 그 눈밭을 헤쳐나가면서 오벨리스크까지 기어 올라가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2명의 북한 아이들이 오벨리스크 위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고백이었고 그 체코 발레치의 그 작은 마을에서 남들이 잘 알아볼 수 없는 그 은폐된 마을에서 살면서 정말 인간적인 삶과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인간은 결국 기록에 남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비록 그것이
북한의 김일성에 대한 어떤 충성의 맹세였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양심을 걸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자기 한때 잘못됐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나왔던 그 김일성에 대한 충성의 맹세와 관련한 해프닝은 2020년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북한과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관계와 어떤 무한정 퍼주기식의 어떤 그런 경제 지원을 통해서 마치 평화를 구걸하듯이 과연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56년 발레치 마을을 떠나면서 두 명의 북한 전쟁고아들이 남겼던 오벨리스크 위에 새겨져 있던 이름들. 어쩌면 그 아이들은 언젠가 다시 그 아름다웠던 추억을 간직한 체코 발레치 마을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오벨리스크 돌 위에 새겨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바로 이렇게 역사적인 객관적 사례들을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15년 동안의 역사적인 객관적 자료들을 추적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단순한 감상이나 루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객관적 실체에 관한 접근일 수 있고요. 폐쇄된 북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원한다면 이 통일이라는 거대한 민족사적 비즈니스의 상대방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임무이자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로부터 시작된 저의 유튜브 채널 활동이 아직은 좀 미약한 점도 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 제가 확인했던 것,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 하나가 저희 활동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